할머니, 지금 좀 바쁘거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내 핏줄이고 내 목숨보다 귀한 손주인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 한 통 거는 게 눈치 보이고 어렵게 연결된 목소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손주에게 전화 한번 걸 때마다 망설이지 않으시나요?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괜히 아이 방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하다 결국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으신 적 있으시죠? 반대로 손주에게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았는데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대화가 끊겨버릴 때 그 서운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아휴, 그래, 바쁘다는데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지만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곧잘 따르고 말 한마디에도 웃어주던 손주가 어느새 커서 예전처럼 자주 보기 힘들기도 하고 또 길게 통화하기도 어려운 날들이 잦아지는 요즘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 저 멀리서도 달려와 품에 안기던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요.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기에 지금의 거리감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주는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바라만 봐도 행복한 존재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자식 키울 때와는 다르게 손주 앞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러워지다 보니 오히려 더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 가볍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손주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머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전화를 걸어오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하고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공통점은 손주의 부모, 즉 내 자식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손주는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봅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때 표정이 어떤지를 손주는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부모가 할머니 뵈러 가기 전에 한숨 쉬면 손주도 그걸 느껴요. 그런데 부모가 밝은 목소리면 손주도 즐거워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엄마 아빠가 조부모님과의 관계가 편안할 때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친근하게 느낀다고 해요. 반대로 부모 세대가 조부모와 만날 때마다 긴장하면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손주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손주를 데리고 집에 올 때면 늘 이것저것 신경이 쓰입니다. 얘네 밥은 뭘 해줘야 되노? 고민하면서 많이들 준비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머니,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좀 편하게 좀 계세요. 처음엔 그 말이 섭섭하게 느껴져요. 아니, 손주를 위해 하는 일인데 왜 그러나 싶으시죠? 하지만 무언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평소처럼 계셨더니 오히려 며느리도 손주도 더 편해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밥 먹으라 하지 않으니 아이도 더 잘 먹고 이것저것 챙기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되더랍니다. 내가 너무 애쓰는 게 오히려 얘네한테는 부담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손주에게 전해지는 큰 선물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손주 부모에게 이런 말 한마디면 돼요. 아이고, 고맙데이. 진짜 잘하고 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살아가느라 너무 애쓴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손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특히 손주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손주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칭찬 막는 걸 보면서
우리 집은 참 따뜻한 집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편안한 곳이라고 기억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걸 들으시면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주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관계는 좀 무거워져요. 하지만 손주가 내 삶의 기쁨 중 하나가 될 때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니, 손주를 위해 사는 게 뭘 해주는 게 뭐가 나쁜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주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던 그 시절의 방식으로만 마음을 여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던 시대에는 정성과 희생이 이 사랑의 증명이었다면 지금은 손주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는 사랑을 느끼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주는 희생의 크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으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다 너를 위해서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손주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손주는 그 마음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전화 안 하면 안 되겠지? 하는 의무감이 생기는 순간 사랑은 즐거운 대화, 즐거운 관계가 아니라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즐기고 자기 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손주는 이렇게 느낍니다.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 자기 인생에 여유가 있으시구나.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 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70대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와 손녀 김유라 씨의 관계입니다. 막내 할머니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70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다. 손녀 인생은 손녀 인생이다. 손녀 김유라 씨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삶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분입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보며 나도 저렇게 재밌게 나이 들고 싶다 라 생각하는 것.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막내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자기 인생을 뭔가 접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또 쌓아갔습니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걸 해보고 그렇게 삶의 장면을 함께 만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주를 위해 희생한다는 태도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내 인생을 누리는 태도가 손주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죠. 이게 꼭 유명해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한 할머니는 75세에 처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대요. 근데 손주가 보낸 카카오톡에 답장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셨답니다. 너무 귀여우시죠?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으시고 영상통화도 하시고 이모티콘도 보내신답니다. 손주가 처음 할머니한테 이모티콘을 받았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고 해요. 와, 우리 할머니 진짜 귀여우시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세상에서 가장 멋쟁이 할머니가 되신 거죠. 또 다른 할아버지는 70세 문화센터 사진 모임에 가입을 하셨대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예쁜 곳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 사진들을 손주한테 보여주면 손주가 와, 할아버지 대박이다. 너무 멋있어요. 라고 답장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한마디에 일주일이 너무 행복하시대요. 어떤 할머니는 노래 교실에 다니신답니다. 처음에는 음치에다가 박치라서 좀 부끄러워 하셨대요. 근데 몇 달 연습을 하니까 이제 제법 노래도 잘 부르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손주한테 전화해서 막 자랑을 하신대요.
할머니, 오늘 노래 교실에서 보약 같은 친구 있지? 그거 불렀거든? 인기상을 받은 거 있지? 라고 자랑하시면 손주는 와,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나랑 또 같이 노래방 가요. 라고 말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을 즐기고 그 즐거움 안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와,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할아버지 진짜 대박 하면서 오히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부모가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존경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해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까지 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연락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손주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을 들으시고 나니 취미 하나가 떠오르신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나 아주 오래전에 배우고 싶으셨던 게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정말 잘 보신 겁니다. 평가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손주에게 마음 편한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죠. 손주가 여러분을 찾는 이유는 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혼나지 않는 곳.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아도 되는 곳. 그런 공간이 사실 필요해서입니다. 우리 손주들은 충분히 사회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온갖 희노애락을 느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나. 속상했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좀 쉬어. 이 말이 손주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가장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부모를 꼭 뽑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부모님한테는 걱정 끼칠까봐 못하는 이야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냥 나를 좀 믿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엄격해야 하고 때로는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부모는 그런 책임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자유롭게 들어줄 수 있고 더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 손에 자라왔습니다. 이 할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고 자랐죠.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도 성인이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좀 잘 지내시던 할머니께서 이제 어느 날 고관절을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해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친구는 일주일에 3-4번은 꼭 시간을 내서 연락을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더라고요. 할머니, 오늘은 뭐 드셨어요?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옆에 새로 오신 할머니랑은 좀 어때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오갑니다. 가끔은 본인 이야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 뭐 친구 만났던 이야기 같은 일상을 할머니께 들려드립니다. 특히 그 연애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차로 모시고 나와서 늘 가던 식당에 들러 식사도 함께 하고요. 그날만큼은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천천히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모셔다 드립니다.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힘들 때도 있지 않냐고.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물론 어릴 때는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 자랐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해라, 저거는 좀 조심해라 라는 말들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각자의 삶이 생기면서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조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된 거죠.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서로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손주가 먼저 전화를 거는 관계입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사시고 손주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으니 손주는 할머니와의 시간이 마치 휴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주가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을 때 부모는 당연히 걱정이 되죠. 재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 저 시험 떨어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이 하면 좋을까요? 아휴, 속상해서 웃잖아.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내가 가고 싶던 직장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꼭 그게 또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고.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좀 쉬면서 마음을 좀 추스려 보자. 그리고 너무 힘들면 여기 와서 좀 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할배랑 수다도 좀 떨고 그리고 네가 지금 뭘 하든 간에 이 할아버지는 항상 네 편이대. 잊지 말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손주는 부모님한테는 차마 보여주지 못했던 눈물도 펑펑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재수해라, 다른 대학 가라는 조언도 하지 않고 너는 할 수 있어 같은 위로도 하지 않는 겁니다. 손주의 마음을 그저 알아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한다는 메시지만 전하는 거죠. 그게 손주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이 손주의 마음에 닿으면 아주 평범한 날에 전화가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심심해서 생각나서 전화드려봐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궁금함에 전화를 거는 거죠. 그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뭘 더 잘해서가 아니라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는 걸요. 손주는 우리가 잡으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줄 때 비로소 다가옵니다. 평가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언제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좀 알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자, 이쯤 오니까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메모하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상황을 상상하며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첫째, 손주 부모, 즉, 여러분 자식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아휴, 우리 며느리 애쓴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우리 아들 잘하고 있대. 엄마는 항상 믿는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특히 손주 앞에서요. 손주는 엄마 아빠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집 되게 따뜻하고 든든한 곳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주 부모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자식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꼭 참아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쯤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신다면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자신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실천하려면 오늘부터 나를 위한 취미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동네 산책하시면서 풍경 사진 찍는 것, 도서관에서 책 읽어보는 것, 노래교실 다니기, 스마트폰 배우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손주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손주에게 꼭 들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요즘 노래교실 다니는데 재밌더라. 오늘은 그 이찬원의 시절 인연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손주는 와,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재밌게 잘 지내시네? 안심하고 동시에 멋있다는 그 존경심을 느끼게 돼요.
한 가지 꼭 추천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활용하는 법을 조금만 배워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이모티콘 보내기만 할 수 있어도 손주와의 소통이 훨씬 재밌어집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많이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들어주기와 질문 바꾸기를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공통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마음 편한 쉼터가 되어주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들어주기. 손주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절대로 중간에 말을 끊거나 그건 네가 잘못했네. 내 생각엔 말이야. 같은 조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머, 그랬어? 아이고, 속상하겠다. 진짜 잘했네. 같은 추임새만 넣어주세요. 손주는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편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역할은 마음 편한 쉼터라는 말 꼭 잊지 말아주세요. 손주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활짝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손주가 먼저 물어올 거예요. 할머니,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점검에서 기분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밥 먹었니? 시험은 잘 봤나? 같은 질문은 손주에게는 어쩌면 숙제처럼 느껴져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할머니, 물어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고, 우리를 우리 가장 손녀. 기분 좋게 저도요. 만드는 할머니 일은 목소리 들으니까 뭐고 좋다. 오늘 하루 중에 할머니, 뭐 네가 하고 가장 있어요? 웃었던 순간이 아이고, 우리 언제였노? 손녀. 저도요. 아이의 할머니 성과가 목소리 들으니까 아니라 좋다. 마음을 할머니, 궁금해할 뭐 하고 때 있어요? 손주는 아이고, 비로소 우리 마음의 손녀. 벽을 저도요. 걷어내고 할머니 한 목소리 걸음 들으니까 다가와 좋다. 줍니다. 할머니, 뭐 그리고 하고 전화 있어요? 끊을 때 반드시 아이고, 우리 이렇게 손녀. 말씀하세요. 저도요. 할머니 목소리 아이고, 들으니까 우리 손주 좋다. 바쁠 텐데 할머니, 뭐 전화도 하고 있어요? 해주고 덕분에 아이고, 우리 손녀. 할머니도 진짜 저도요. 할머니 목소리 재밌었대. 들으니까 이 좋다. 목소리 들으니까 할머니, 할머니 뭐 하고 오늘 하루 있어요? 진짜 선물 받은 아이고, 우리 것처럼 손녀. 행복해지네. 이 저도요. 할머니 한마디는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손주에게 내 할머니, 뭐 하고 전화가 있어요? 누군가를 잊고 아이고, 우리 행복하게 손녀. 만드는구나 저도요. 할머니 목소리 라는 들으니까 자부심을 좋다. 심어주고 할머니, 뭐 다음엔 하고 또 전화를 있어요? 걸고 싶게 아이고, 우리 만드는 손녀. 마법과 같은 저도요. 힘을 할머니 목소리 발휘합니다. 들으니까 좋다. 여러분 어때요?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좀 가장 와닿으실까요?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손주는 내가 잘하면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애쓴 만큼 돌아오는 사이도 아니고요.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그 아이가 언제든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해 보셔도 오늘 영상 정말 잘 보신 겁니다. 첫 번째, 손주에게 직접 애쓰기보다는 손주의 부모, 즉, 내 자식을 먼저 귀하게 대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것. 두 번째, 여러분만의 즐거운 삶을 먼저 만들어 가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손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섣불리 평가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언제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세요.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수록 손주가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손주와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계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이유 없이 걸려온 손주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될 겁니다.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조용히 그리고 오랫동안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나 손주와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면 꼭 댓글에 그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또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도 오늘 가장 빛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